우중란 지기입니다요. 멋있어. 비 오는 날 정말 낭만이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운드폰 방수 굉장합니다. 사운드폰 It's good 굉장히 섹시해요. 제가 원래 이어폰을 끼고 잘 안 달리는데 이 비 오는 날 모닝런을 들으면서 또 한 번의 낭만을 느낍니다. 오케이, 오늘도 낭만 우후 렛츠고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25주차 토요일날 녹음하러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촬영 안 하고 저만의 개인 훈련, 개인 단련, 개인 정비, 개인 생각, 개인 섹시함, 개인 낭만 요 부분들을 좀 챙기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다들 수련하고 계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오늘 토요일날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SD 한 20km 정도 장거리를 제가 울트라 마라톤 이후로 정말 진짜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나오자마자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또 비가 올 것 같은 이 날씨,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죠. 완전히 비를 부르는 섹시한 남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만 들었다 하면 비가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또 제가 나와서 달리면서 일주일간 수련할 때 일주일 저와 함께 해준 친구, 함께 해준 브랜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브랜드. 제 귀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 없어요? 야, 한번 보세요. 달라진 모습 없어? 귀에 뭔가 꼽혀 있잖아. 달라진 모습 없어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사운드폰 라이트 01입니다. 한 며칠 전인가 이렇게 협찬에 대해서 문의가 왔는데, 제가 이제 제품 설명이나 사이트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구독자님에게 이거는 소개해드릴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섹시하다. 저는 원래 이어폰을 잘 착용하고 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만 좀 극소수로 아닐 뿐이지 모든 러너들, 제가 달리면서 보는 웬만한,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웬만한 러너들은 다 이 스포츠 이어폰, 오픈형 골전도 이어폰을 다 하나씩 착용하고 있잖아. 근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나도 스포츠 이어폰 한번 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스포츠 이어폰은 뭐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 댓글, 내가 왜 이 스포츠 이어폰이 필요하고 왜 한번 껴보고 싶은지에 대한 간단한 사연과 그리고 카톡 아이디 뒤에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협찬 받은 이유가 제가 이어폰을 끼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간 이 친구와 굉장히 재미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어떤지 체험은 해봤지만, 제가 새 제품 하나 또 우리 사운드본에서 저는 구독자님한테 이거를 정말 좋은 제품 드리고 싶다 하니까 추가로 제품을 하나 더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 제품 하나와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 일주일 딱 착용했거든요. 근데 요걸 제가 잘 물티슈로 잘 섹시하게 닦아가지고 이 모닝런에 땀이 묻은 요 증정품, 요거마저도 2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본 라이트 01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골전도 이어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종류가 많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유명한 뭐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도 있을 테고 뭐 가성비 브랜드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전 사실 이어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어폰을 잘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저는 그래도 이어폰을 운동할 때만 안 쓰는 거지 평소에는 편집도 하고 그리고 버스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에서 팟캐스트도 듣고 전 듣는 컨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또한 약간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제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내 생각 내 섹시한 이 사색을 나누는데 제 열정을 쏟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어폰을 선택하실 때 어떤 거 위주로 고르시나요? 근데 이거는 러닝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어폰 굉장히 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잘 들려야 된다. 그렇죠? 이어폰 잘 들려야 되겠죠? 이어폰을 샀는데 잘 안 들리면 어떡해? 그럼 완전히 막 나가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제 블루투스형이잖아.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잘 잡혀야 된다. 생각보다 이 스포츠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 듣다 보면은 이게 끊길 때가 있어. 끊길 때가. 근데 이 블루투스 기능이 그래서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블루투스 버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블루투스에 끈끈한 연결을 하는지 그거를 확실히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예전부터 좀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이 운동 이어폰 이런 골전도 이어폰은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액티비티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어폰이 자꾸 끊기고 내가 모닝런 채널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듣는데 뭐 모닝런이 막 중요한 이야기를 따라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끊겨서 안 들린다? 그럼 바로 이어폰 버려야죠. 이런 거 안 쓰는 거보다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블루투스 기능 어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어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겁니다. 뭐냐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이 러닝용품, 특히 러닝 전자제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래 사용하는 거야. 언제 이거 충전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뭐 저거 충전하고 워치 충전하고 이 언제 우리가 충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고 이 기술이 발전을 해. 근데 기술이 자기 혼자 막 풍력 발전으로 충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전기 충전을 요한단 말이에요. 전기 충전을.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충전해야 될 게 몇 개고 바바리 몇 개고 35개입니다. 바바리 몇 개고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용품은 제일로 중요한 게 충전 시간이 오래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36시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받아서 충전을 한번 하고 그리고 아직 재충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6시간 동안 쓰진 않았나 봐. 왜냐면 출퇴근길에서 좀 쓰고 이 달리기도 제가 그렇게 장거리는 최근에 안 뛰었기 때문에 뛰면서도 하고 그리고 오프닝 때 보신 것처럼 비 맞으면서도 뛰고 방수는 잘 되는지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땀이나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이어폰 구매할 가치가 있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치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 아웃핏 보세요. 아웃핏 옛날에는 이런 골전도 이어폰을 안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무슨 이런 건 좀 비하인가 약간 그 기사님 같은 스타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뭔가 이제 배달 기사님 같은 스타일 그 스타일 같아서 골전도 이어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더 멋있어 보여. 뭔가 더 프로페셔널 모드 이렇게 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 이 왜냐면 우리가 뛰고 뭐 자전거를 타든 달리기를 하든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주위 소리를 들어야 이 위험을 감지하고 뭐 어떤 돌발 상황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이어폰처럼 고막을 막고 있다 치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조져놨어요. 조졌든 죄송합니다. 노이즈 캔슬링까지 해놨어.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이 골전도 이어폰의 또 단점 중에 장점이자 단점이
외부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만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디자인 먼저 보고 올까요? 아니면 요것만 잠깐 설명 한번 해볼까? 그게 뭐냐면 이제 오픈형 이어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듣고 싶은 모닝런의 목소리 이런 거를 잘 듣게 이 뭐 기술을 이용해서 뭐 공기 충격파로 팍팍팍 쏴가지고 야 음질도 좋네 하면서 듣는데 그 와중에 특이사항 비켜갈게요 막 빠바바바방 하는 것도 오우씨 이게 바로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만든 게 오픈형 골전 도로 이어폰인데 이 골전 도로 이어폰을 운동할 때는 이런 데가 참 조용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착용하고 전철에 이제 출퇴근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사용해본 많이 사용하진 않고 이어폰을 안 쓰는데 그래도 조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어떤 이어폰도 이 전철의 전철음과 지나가는 전철의 철길 다다다다 소리와 사람들 엄청난 소음이 들리면 그때는 조금 정확하게 이 뭔 소린가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거 써보신 분 아실 거야. 이거는 이 이어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돼도 그 점은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서 혼자 달리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소음은 있어도 돼. 어느 정도 소음에서는 잘 들리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데 가면 우리가 고막을 막아놓고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단점 하나 빼고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막 퍼펙트. 렛츠고 퍼펙트. 진짜 퍼펙트. 그리고 내가 자전거 타든 뭘 하든 그리고 이게 라이트 01 버전이잖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제부터 디자인 보여줄 텐데 이 디자인을 보면 이 정도 아웃핏이면은 진짜 잘 뽑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막에 꼽는 이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껴보면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내 귀를 잡아주는 이 편안함이 달라. 근데 우리 브룩스 러닝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착화감. 그렇죠? 이 귀도 이거를 계속 끼고 들어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이어폰은 착화감이 굉장히 미쳐있다.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내 귀에 얹었을 때 이게 귀털인지 새털인지 오리털인지 파카털인지 팍한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11분 동안 잠깐입니다. 이건 잠깐 사운드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본 그리고 운동 이어폰을 선택하실 때 저가 보는 기준 딱 그 세 가지 만족이 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보고 오실게요. 아웃핏 렛츠고 아웃핏. 자 아웃핏 보고 오실게요. 오케이. 자, 오늘 보고 가실 제품은 사운드폰 언박싱 느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라이트 01 버전으로서 굉장히 라이트하다. 얼마나 굉장히 라이트한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자, 두둔. 자, 열었습니다. 이거 사실 한번 제가 사용하고 있던 건데, 일단 어디서 제일 크게 놀랬냐면,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골전도 이어폰, 아니면 뭐 스포츠 이어폰, 요런 이어폰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케이스, 이 사이즈 정도면 굉장히 컴팩트한 겁니다. 자, 제 손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가방에 넣거나 어디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나왔다. 처음에 이 케이스 보고 살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이어폰들이. 자,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따단. 자, 요것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픈형 이어폰이잖아요. 그래서 요 선처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 케이스 부피를 차지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열었을 때 딱 컴팩트하게 딱 들어가 있는 요 사이즈.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들었을 때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라이트함. 이 몇 그램이었지? 하여튼 진짜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착용의 느낌은 브룩스의 착화감이고, 진짜로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브룩스의 착화감. 왜냐면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귀에 착용했을 때 이게 찼는지 안 찼는지도 살짝 거짓말 못해서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 이거를 이제 제가 다영이한테 한번 끼워보고 어떤지 한번 여성이 착용했을 때 착용 핏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 가벼움은 어떤 감성이냐면 예를 들면 가벼움은 우리 카보나 있죠? 카보나의 그 느낌이다. 노래가 갑자기 나오네요. 왜 갑자기 핸드폰에서 노래가 켜졌죠? 손으로 와 벌써 오지 않습니까? 에어 전도 기술입니다. 에어 전도. 이게 오픈형이기 때문에 이 에어 전도로 완전히 내 귀를 전도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영이와 한번 아웃핏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영이 한번 착용 한번 부탁드릴게요. 착용 컷. 여성들이 착용하면 요런 아웃핏 느낌이 나옵니다. 이러고 운동하고 요러고 이제 다니면 그래도 요 정도면 굉장히 라이트하게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섹시하다라는 점. 자, 다영씨, 자, 음악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에어 전도 기술이에요. 왜냐면 지금 바깥에서 일단 길을 봐봐요. 길을 우리가 막지 않기 때문에, 어이구. 길을 막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 지금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음악을 틀고도 제 이야기가 잘 들리는데 한번 들어보자. 자, 어떠세요? 너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야야야. 어때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오빠 목소리가 더 귀 아파. 아, 더 귀 아파? 어때? 음질 어때? 음질. 좋아. 따라라라 따따따따. 좋아요. 좋아? 춤 한번 부탁드릴게요. 춤 안 돼요? 어때? 머리 한번 흔들어 봐. 이 잘 빠지는지. 자, 어때? 괜찮아?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에어 전도 기술로 지금 다영 씨의 귀를 전도해버리고 있어요. 전도, 선교당하고 있는 다영 씨의 사운드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모닝런 리포트 나와주세요. 현장에 있는 모닝런 리포터 나와주세요. 요!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요! 인생으로 와. 어때? 이게 토치가 되는 거야? 되지. 통화도 되고 노이즈 캔슬링 이빠이 데스 해가지고 내가 통화 목소리가 그러면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 다 차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리포터 만나기 전에 모닝 리포터 만나기 전에 제가 이거 제품 잘 닦아가지고 제가 이거 잘 닦아서 이 사용했거든요. 일주일 사용한 거 요거 잘 닦아서 요 제품 하나와 그 다음에 요거 새 제품 이것도 이렇게 봉지 씌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제품 구독자님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와주세요. 하나 둘. 자, 어떻게 사운드 본, 디자인 본 잘 보고 오셨나요? 본 잘 보고 오셨나요? 사운드 본 라이트 원. 라이트하다.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본 이렇게 협찬해 주신 담당자님 그리고 사운드 본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I love you so. 너밖에 못 보는 장님 너마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오버하려고 한 게 아닌데 비가 오니까 또 신나잖아. 지금 5km 530 페이스. 심박은 지금 한 145. 신나니까 심박이 좀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뛰고 있는데 일단 너무 더워. 지금 너무 더운 상태여서 가다가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자켓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사운드본 방수 테스트 한 번 더 가능하겠네요. 지금 뭐 음악을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를 맞고 잘 플레이가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모닝런 채널을 틀고 비 맞고 달려봤는데 진짜 하나 이 블루투스가 전혀 끊기는 느낌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 그 부분에 사운드본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좋은 이어폰이다 라고 마지막 하나 덧붙이고, 그리고 요 사운드본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자막에 요 밑에 댓글에 자막이 무슨 자막이야? 자막 좀 달아주실래요? 자막이 무슨 자막이야? 자막이 아니고 댓글에 내가 이 스포츠 이어폰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뒤에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은
요번 주 주말에 제가 이제 사람이 혹시나 좀 많다면 그 추첨기 한번 돌려보고, 사람이 적당하다면 그 적당한 인원수에서 사연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민주주의니까 투표 위주로. 투표. 자, 이제 옷 좀 잠깐 벗고 갑시다. 아하. 와, 덥다. 근데 이제 슬슬 비가 이제 좀 오기 시작했어. 근데 비 때문에 자켓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또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좀 참 애매하네요. 그래도 좀 맞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진짜 오랜만에 장거리, 뭐 20km가 누구에게는 장거리고 누구에게는 뭐 조깅 코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20km도 충분히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거리 뛰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인다. 울트라 마라톤 이후로 저는 굉장히 모든 능력을, 달리기 능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매일매일 달려주면서 이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참 기쁘고, 그래도 내가 다시 또 하프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댓글도 최근에 봤는데,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정말 안 좋다, 매일 달리기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 말에 진짜 일부분은 공감을 하거든. 매일 달리다가 좀 오버를 하다 보면은 진짜 무조건 다쳐. 무조건 진짜 달리기. 왜냐면 우리 몸이 평생 뭐 앉아서 일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거의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달리는 기능을 쓴다. 근데 인간은 또 재밌는 게 달려라고 만들어진 동물이거든, 항상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달려라고 만든 동물이 한 몇십 년 동안 달리지를 않았으니 얼마나 녹슬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달리다 보면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실력이 좀 느는 것 같네? 그럼 속도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서 나는 부상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 사람이 진짜 요리 몸이면 절대 매일 달리면 안 되는 몸이 있겠죠. 무조건 다치는, 어떻게 해도 다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무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몸 뼈대가 좋아서. 근데 저 오리 뭐예요? 안녕. 오리가 저 정도로 날아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리 몸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뭐 최약체 유리는 아니겠지. 저도 이렇게 매일 뛰는 거 보면. 근데 저 또한 많은 시간 동안 제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3년은 달리기를 뭐 하루 뛰고 하루 쉬고 뭐 일주일에 한 3-4번 하면서 몸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매일 달리기를 할 수 있다. 3년 동안 달리기 몸을 만들어야 매일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그것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달리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매일 달리기를 진짜 3년 차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졌다 싶어서 매일 달리기를 시작했고, 또 다치고, 매일 달리기 하니까 다치더라. 다치는데, 근데 그 모든 걸 한번 복귀해봤어. 3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뛰고, 일주일에 4번씩 뛰고 한다고 해서 그 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 매일 달린다고 안 다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다칠 사람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지금 느낀 감정입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막 네가 뭔데 따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요번에 타이틀 하나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100km, 물론 뭐 1회 나가서 한 번 완주했지만 그게 어디에요, 여러분. 100km 한 번도 걷지 않고 완주한 완주자 아닙니까? 100km 마라톤 완주자. 그 완주자께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몸을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그게 물론 맞는 말이지. 근데 그것만 믿고 했는데 그래도 다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막상 에라이 모르겠다 매일 달리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매일 달림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와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보통 한 번 뛸 때마다 뭐 7km씩 뛴다 치자. 그러면 매일 달리면 한 3km까지 낮추고, 매일 좀 3km 정도 천천히 뛰다가 조금 이제 매일 달리기가
몸에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좀 이제 됐네? 그럼 조금 더 올려볼까? 아니면 평일에는 완전히 2, 3km만 뛰고 주말에 그러면 한 10km 정도 장거리를 천천히 나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굉장히 억제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계속해서 매일 뛰다 보면 그 매일 뛰는 몸이 그렇게 만들어야 만들어지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만들어야 만들 수 있다. 매일 뛰는 몸으로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개인적인 이제 제 생각이 된 거죠. 이게 뭐 일주일에 3번 맨날 3년 동안 뛰고 자 이제 매일 뛰세요. 다칩니다 여러분. 내 경험은 그래. 그래도 다쳐. 자 핫띠 핫씨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3년 뒤에 자 이제 매일 뛰세요. 다쳐요. 왜냐면 그 어느 정도 쉬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러너들은 어째 보면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능력을 쓴다고. 달리는 속도, 페이스, 거리 어느 정도 쓰는 게 몸에 습관으로 배겨 있어요. 그 습관이 이제 매일 달리기로 내가 자제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고 싶은 욕구, 몸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더 뛰쳐나가려는 욕구, 그런 걸로 전 많이 다쳤잖아. 다치면서 깨달은 게 매일 달리면서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면 그러니까 안 다치진 않겠지. 달린다라는 자체가 다침의 위험을 무조건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무게가 있는데 매일 뛰다 보면 이게 어쨌든 4배의 중량을 내 몸이 받을 거 아니에요. 하면 그거야. 내가 4배를 지금 내 몸무게에 중량을 받고 나간 내가 몸이 크다. 그럼 더 천천히 뛰고 이거 이렇게 뛰어도 되나 싶으면 걸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매일 달린다라는 마음. 1km 달리고 1km 걸어도 그건 걸은 겁니까? 뛴 겁니까? 저는 그것도 오늘 하루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부수적인 게 왜 그러면 매일 달리기를 그렇게까지 해서 몸을 만들어서 하냐라는 요 위치에 이제 생각이 도달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달리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뭐 거리라든지 그릇을 첫 번째로 키울 수 있다. 근데 그 그릇을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왜 매일 달리기를 추천하냐 했을 때, 저는 또 근본적으로 다이어트도 훨씬 더 매일 이렇게 전투라고 저는 딱 정해놓고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서 이 지방도 태우고 연소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매일 달리면 살은 무조건 빠져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이야기지만 이거 뇌 운동이야. 뇌 운동. 진짜 내 정신 상태가 바뀐다. 진짜 그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댓글이 달리더라고. 매일 달리면 안 된다, 달리지 마세요, 다친다.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달리기 때문에 다친다 더 맞는 이야기고, 그냥 달리면 다칩니다. 그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안 다칠 수 있을까 계속 내 몸으로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내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 그것도 무리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매일 달리고 이렇게 매일 낭만을 느끼다 보면 결국에는 내 뇌마저 섹시해진다. 요 포인트가 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매일 뛰다 보면 점점 내 하루 계획을 더 하게 되고, 내가 진짜 어떤 내 삶을 정말 주도적으로, 그래도 옛날보다 정말 뭐 섹시하게 멋지게 완벽하게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미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 스스로 낭만을 찾고 나 스스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매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매일 달리다 보면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이 주로에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나는 요 포인트가 일단 그 앞에 설명한 2가지 포인트보다 훨씬 더 좋다 라는 거죠. 한번 요약을 하자면, 매일 달리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댓글이 달렸다, 몇 가지가.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달려도 다쳐요. 어떻게 달려도 다친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달릴 것인가, 그게 꼭 도구가 일주일에 5번만 달려도 되고 하루 뛰고 하루 쉬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뛰어도 되는데, 그 도구를 내가 잘 선택해서 그 도구에 내 몸에 맞게 잘 성장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매일 달리는 도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발전이 됐다, 특히 나는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매일 달리면서 정말 좀 그래도 그릇이 좀 커지면서 제 이 약골 몸이, 저도 놀라요. 매일 달려도 이렇게 멀쩡하게 뛰는 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엄청 멀쩡하지 않아. 여기 다쳤다 저기 다쳤다 계속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부상 예전에 세게 와가지고 아예 못 뛰는 단계는 아닌 선에서 좀 컨트롤하고, 여기가 좀 아프면 조금 이쪽 보강,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내가 천천히 뛰면서 다시 회복, 이런 루틴과 패턴을 혼자만의 나의 몸을 테스트하면서 찾아간다. 요 정도로 좀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매일 달리기 디스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 근데 생각해보면 주변에 이렇게 한번 유튜브만 검색해도 처음 뛰시는 분들이 매일 천천히 뛰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괴물인가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다. 근데 나는 이 스타일에서 이런 장점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추천한다 라는 거죠. 예. 근데 다칠 것 같다라는 겁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달리는 한 50%씩만 적용해서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결국에 다쳐서 못 뛰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약속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못 뛴다, 자기 합리화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속 지킴으로 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성공의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내 자존감을 키울 수가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존감 높은 삶이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 달리기를 엄청 뛰시는 분들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물론 그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봐야 알겠지. 근데 높아 보여. 마라톤장에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누군가 봤을 때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물론 음과 양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사람의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근데 최대한 이런 도구와 행위로 그 어두운 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걷어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조금씩 내 운동으로 좀 전환이 되더라. 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평생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더 쑥스러워요. 근데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은 가족이잖아. 우리 시청자들은 인자는 가족이거든. 난 가족이라 생각하거든.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이런 추천을 하는 거지. 꼭 해라, 꼭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추천을 하자면, 달리고 책을 보는 것도 저는 정말 살아가는데 아이디어를 찾고 그것에 어떤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건 또 크게 운이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같은 삶을 살아도 자기 만족이, 나는 이제는 좀 이렇게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낭만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 목표를 이루어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매일 달리고 매일 실현하고 자기 성찰하고 책도 좀 읽고 보면서 이제 뭔가 나보다 더 어른인 성인 군자 행님들의 또 글도 좀 읽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요 부분을 느끼더라고. 그게 몰라, 이게 답은 아닐 수 있고 그냥 내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 지금 오늘의 삶이 만족하냐 마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인생이라도 불만족하면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들이.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내가 만족을 해버려. 와,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고 도태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내 삶에 만족이 딱 되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고, 자존감, 아까 말한 자존감도 올라가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항상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 오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살았구나, 와 재밌다, 행복하다. 그럼 이제 내일은 내가 요런 부분 좀 안 됐으니까 요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냥 뭐 한 걸음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나는 그랬다 이거죠. 나는 여러분, 인생의 선배도 많습니다 우리 채널에. 절대로 항상 매 회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점을 여기다 이야기를 하고, 이 깨달은 점을 한번 들어보셨을 때, 아, 저 친구, 아, 저렇게 느꼈구나. 그럼 나도 한번 뭐 이렇게가 되고, 그런 동기가 생긴다면 서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댓글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다 같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의 어떠한 의견이지, 의견을 드리는 거야. 아, 난 이렇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어떤 단어와 생각의 감옥 속에 사는 걸 수도 있어. 그 안에, 그릇 안에 사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모든 표현은 이렇게 말,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행동은 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어느 정도 틀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그릇과 감옥이 되지 않을까요? 그 밖을 나오긴 어렵겠죠.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모든 표현을 웬만하면 말로 하고, 웬만하면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했을까? 예? 뭐야? 망했다. 헐. 제 시작, 옷 벗고 제 시작을 안 눌렸어요. 여기 지금 몇 킬로째 뛰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한 3, 4킬로는 버렸다. 뭐 23킬로, 4킬로 뛴다고 생각하죠. 뭐 오랜만에 또 비도 오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좋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원래 사실 살색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뭐 매일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니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야기했던 전달이 조금 이 오해의 소지가 확실히 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렸다는 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왜 자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쪼예요, 쪼. 재밌잖아. 안 재밌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이제 재밌는 어떤 말투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뭐 무너졌습니다, 왜 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쪼로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떤 쪼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베리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색, 오늘의 원래 사색은 좀 이어폰도 이렇게 편리한 거잖아. 편리함. 우리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편리함들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어떤 편리함이 편리했고, 어떤 편리함이 오히려 불편했고, 어떤 편리함이 편하게 인생을 또 느끼는가, 뭐 약간 이런 감성 한번 사색해 보시죠. 오케이, 사색이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사색이 더 재밌습니다. 뒤에 컨텐츠 계속해서 같이 달리시죠. 자, 이제 6km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곧 10km가 나와가는 거리거든요. 항상 달리는 데니까 대충 보면 알아. 그래서 10km 포인트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색을 좀 해보시죠. 오케이, 하나 둘. 자, 여기서 반환하겠습니다. 자, 터치. 오케이. 지금 계속 비가 좀 더 오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개천이잖아. 비가 많이 오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10km 찍고 10km 가는 20km 코스였는데 10을 넘어섰습니다. 중간에 워치를 안 눌려가지고 지금 3km 정도, 3, 4km 날려먹은 것 같은데, 지금 8km에서 일단 대략 반환하고 집 근처에서 한 2km 더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가 이제 또 엄청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LSD 하는데 오히려 더 이 날씨는 덥지 않고 훨씬 좋은 것 같아. 진짜 비가 오긴 오는데, 지금 물 보면 보이나 모르겠는데 오긴 오는데 카메라에는 비가 그렇게 잘 담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도 우중런, 근데 강한 우중런은 아니고 지금 일반 우중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점점 지금 비가 더 오고 있어 갖고 걱정이 돼서 빠르게 턴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색을 이렇게 한번 해보다 보니까 편리함 이런 거에 사색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사색이 되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자면, 처음에는 편리함에 대해서 우리 사운드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편리함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거의 인트로쯤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많은 기기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기기들을 보통 이제 충전하는 루틴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루틴이 한 번씩 깜빡하면 낭패도 정말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를 들고 다닐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잠깐, 솔직히 이거를 리뷰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그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근데 운동할 때 필요하다면 충전해서 사용하면 이건 36시간이 가능하니까 뭐 좋겠지만, 뭐 이어폰, 핸드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즘에 차도 이제 전기차가 나오니까 차도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편리한 만큼 또 해야 될 일도 좀 늘었다. 근데 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일이냐 편리한 게 훨씬 편리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은 편리한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대한 기기를 많이 안 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실. 왜냐면 진짜 나는 좀 이렇게 루틴의 삶 이런 걸 좋아하지만, 이게 충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충전하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전자기기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핸드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워치, 요거 위에는 웬만하면 진짜 꼭 내가 써야 되는 것들 외에는 웬만하면 기기를 두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한 몇 가지를 충전하고 사는지, 그리고 그 몇 가지의 충전을 통해 어떻게 살아요. 왜냐면 이제 보조 충전기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조 충전기도 또 충전해서 또 충전을 갖고 다니면서 또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저처럼 불편함은 없었는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사색을 하면서 어떤 그래도 좀 섹시하게 해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해답은 전혀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편리한 이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다 보니까 이제 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친구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너무 좀 사랑하고 이 루틴으로 내 자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삶 이런 걸 위해서 엄청 재밌게 내 딴에는 막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해서 좀 사람도 덜 만나고 이렇게 지낸 지가 한 이제 2년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우리가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07학번이었는데 07학번 부산에서 꿈 많은 청년들이 그 학번에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는 연기를 하려고 하고, 이 친구는 음악을 하려고 하고, 저는 모델을 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꿈을 막 키워가고, 뭐 군대 갔다 와서 한 명이 서울 가서 서울을 이렇더라, 서울 올라온나, 야 서울에서 임마 남자는 임마 서울이다, 막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어쩌다가 이제 서울로 가게 돼서 서울 상경 이야기 많이 했죠. 상경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직 서울을 안 올라와서 서울 올라온나 서울 올라온나 남자 인생사 서울에서 한바탕 하자. 그 젊었을 때 20대 때 그 패기가 많잖아. 상경 패기를 엄청 쓰면서 이제 그랬던 또 절친한 대학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굉장히 또 20대 때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고 꿈에 대해서 같이 낭만 불태우고 막 그랬던 친구들을, 또 그 친구들을 난 몰랐는데
최근에 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한번 만나자, 청첩장 줄 겸 만나자 해서 알겠다 해서,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자주 보고 자주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만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야 근데 우리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벌써 한 2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으로는 이제 이 생각을 했지. 아,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 포함. 오늘 뭐 장거리 훈련을 가야 되니까 대충 밥만 먹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물론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좀 훈련이나 이런 게 더 재밌잖아. 이렇게 낭만 태우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해야겠다. 중독자인가? 중독자 아닙니다. 중독자인가? 약간 중독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달리기를 오늘 이렇게 또 즐겨야 되니까, 웬만하면 금요일 약속을 안 잡으려 했는데 약속이 서로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이 금요일이 아니면 못 만나겠는 거 진짜. 그래서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고, 뭐 엄청 급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급한 업무는 아니잖아. 주말 LSD가 물론 내겐 급한 업무긴 한데, 그래서 그 금요일날 웬만하면 약속을 안 나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째저째 나가서 셋이서 이제 대화, 토크가 오랜만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만나면 다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가 만나면 막 꿈 이야기를 엄청 하는, 왜냐면 특수한 경우인 어떤 예체능을, 그러니까 뭐 예술을 어떤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는 대학에 다 같이 모여서 꿈을 키워왔고, 거기서 이렇게 막 낭만을 즐기던 그 시대에 딱 만났던 친구들이고, 20대를 거의 함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 친구들을 만나면 뭐 요즘 뭐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이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야, 요새 어떻게 지냈노? 야 그냥 토크 한번 하자. 토크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추억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딱 그 시절 꿈을 쫓던 그 재미난 시절로 또 돌아가도 야 재밌겠네, 이런 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토크를 이어가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우리가 꿈을 놓지 않고 어떤 거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갈까, 막 그런 토크를 또 서로가 이게 죽이 잘 맞아요. 막 하다가, 그래서 밥을 이제 삼겹살 청첩장 받고, 야 안 되겠다, 노가리집 가자 해서, 저는 오늘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진짜 최대한 안 먹고 있었거든요. 맥주 한 잔 정도, 그 정도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점점 저도 이제 봉인이 풀리는 거야.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2년 만에 만났지만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왜 친구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피하고 최대한 꼭 참석해야 되는 약속들만 참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도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딱 적당히 끊을 수 있는 거는 끊고, 그리고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이자 꿈을 함께 나눈 전우들을 또 만나니까, 야 이게 내가 신이 나는 거야. 서로 이게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하려면 한 4시간 걸려, 그런 토크들이. 그게 또 재미도 없고, 지금도 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만의 그 꿈을 찾는 여행기, 찾았던 여행기. 그리고 야 그때 그 맞다 해가, 네가 그때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염지랄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면서 막 그런 재미, 막 그냥 다들 그렇잖아요. 고향 친구들 만나면 옛날 이야기하고, 근데 그 옛날 이야기가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성격이 너무 잘 맞는 친구들 만나면 그 뻔한 이야기에서 발전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까지 연결이 되면, 야 그보다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요는 그거예요. 편한 사이, 편리함에서 편한 사이에 대해서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편한 사이는 이런 게 아닐까. 진짜 2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친구들처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토크가, 야 오랜만에 반갑다 이게 아니라, 야 씨발 요즘 뭐 지내냐 하면서 다라라라 그런 사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오랜만에, 또 정말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토크를 이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다영이도 기다리고 있고, 오늘 또 내가 LSD 하고 싶고 너무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한 11시쯤인가 그때 파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최대한 집에 파할 때 진짜 늦어도 10시에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오버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이 잘 맞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또 이 친구들 말고도 중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가면 삶을 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내 어떤 자아 발전, 그리고 내 자아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내가는 어떤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타면서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이 다 같이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집에 문득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내 인생에 얘네들을 안 만나고 또 중학교 내 베프들을 안 만나고 그 누군가를 안 만나고 쭉 지냈으면 난 또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나는 물론 인생이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현재를 즐기다가 현재의 최선을 선택을 하고 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됐고 이게 당연히 내 모습이지만 우연찮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함이 싹 밀려오더라고. 아, 내가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의 나는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자기애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자기애가 조금 있는데 지금의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이 낭만, 섹시, 모닝런, 성키리가 과연 있었을까? 라는 생각. 근데 그들이 없었다면 나도 지금의 나는 아니었겠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그들을 만나 버렸고 삶을 살면서, 근데 그건 정말 우연인 거잖아요. 그들을 다 중학교 절친들,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 이 같이 꿈 키우던 친구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또 아카데미에서, 모델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꿈 같은 시절을 함께 또 전우회, 그래서 난 전우회 같은 걸 좋아하나 봐. 그게 뭔가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어느 정도 항상 우리는 벽이 있잖아. 비즈니스를 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각자의 거리가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걸 뚫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딱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만남을 때 꼭 어릴 때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주 포인트, 꿈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성장 과정, 학창시절 중학교 때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사춘기도 오고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 그리고 대학에서 꿈을 키운 친구들 같이 상경을 하고, 그리고 상경을 해서 내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또 만난 처음 보는 타 지방 친구들, 서울, 경기도 그 친구들이랑 강원도 친구들 만나서 또 어떤 꿈을 키워가고, 그때 그 족서의 포인트에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든 것 같아. 그 진짜 주변의 그룹 에너지 같은 느낌? 그런 걸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문득 진짜 전철에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정말 친구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가깝게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별로 챙기지도 않고 별로 서로에게 솔직히 말하면 욕밖에 더 치겠어요? 그런 사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끔 보면 만나면 재밌지, 즐겁지, 잘 사나 모르겠네 했는데 막상 딱 만나니까 야, 우리가 왜 친구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랜만에 강하게 몰입이 됐어요. 친구를 요즘 너무 안 만났나봐. 안 만났나봐요,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친구, 옛구, 친할구, 친인가, 옛구 있잖아, 한자로. 그런 것처럼 친구가 왜 친구인지 그거를 깊게 깨달은 어제 하루였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에게 내가 도울 일이 있거나 잘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잘해야겠다. 원래 저는 제 캐릭터가 굉장히 프리스타일이고 아웃사이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무슨 협의를 한다, 저와 친구들이 뭔가 함께 뭘 한다, 그 아예 상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모닝런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같이 S내 달리기도 하고 보면 사람들을 잘 모아서 잘 뭘 하는 사람 같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달리는 취미가 같은 부분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요 포인트에서 그런 사람들과
또 나는 한 번 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 때의 성장도, 그때의 주변인들, 뭐 지금의 주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지금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주변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사세. 이 기기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또 언변이 그쪽으로 갔네요. 이 사운드본 협찬 너무 감사하면서 기기의 편리함을 이야기하다가, 이 편리함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무조건 편리한 걸까? 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 편리함이 친근감이 되고, 그 친근감이 친했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어제 잠깐 내 짧았던 생각을 또 그 생각을 한번 토크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나처럼 지금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사랑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든 그 포인트의 인물들에게 한번 오랜만에 연락해서 토크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벌려서라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좀 보려고 노력하자 정도의 약속까지 했는데, 이번 연도에 진짜 마침 그 대학교 친구 3명이 다 결혼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6월에 결혼한다고 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9월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친구 한 명이 진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12월에 가더라고요. 어제 또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그만큼 우리가 서로 우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끄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와, 우리가 왜 친구인지 알겠다. 박수. 아이 친구, 왜 친구인지 알겠다. 존나 재밌는 거야 진짜. 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눈빛이었어. 그걸 느꼈어. 나도 가기 싫지. 근데 전 또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달리기 미친놈 아니고요. 근데 저는 지금 뭔가 나 자신과의 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시기야, 시기. 그 사람마다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난 좀 그렇다 봐 지금. 왜냐면 나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딱히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나, 잘하는 게 있나. 왜냐면 이게 이제 모델 이야기 오늘 참 많이 하네. 모델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쑥스러운데, 어쨌든 그 점 내가 용기 내서 말한다. 요 점까지 포인트로 한번 잡아주시면서, 제가 이제 모델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솔직히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렇게 되면 모델이 뭘 할 줄 알겠어요. 물론 뭐 똑똑한 모델들도 있겠지. 근데 저는 뭔가 뭐 사무업이나 뭐 어떤 전공도 모델학과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뭔가를 세상을 한번 살아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한번 좀 뒤를 돌아봤을 때 진짜 내가 잘하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그런 고민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할 줄 아는 게 뭐 딱히 이 특출나다 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씁쓸함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그게 없구나. 그러면 정말 나라는 사람은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뭐 이상한 포인트가 이상하게 튀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없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 근데 나는 뭐지? 나는 뭐야?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델이란 직업도,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말해야 되나. 어제도 오랜만에 이야기해드리는 거 나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20살 때 정말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애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친구, 멋진 친구. 그 당시엔 옷을 잘 입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옷을 못 입나 모르겠어요. 그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서 그런가 봐. 그때 우리 시절 때는 이제 로토코, 빈티지 막 이런 거였잖아. 그거 맨날 따라하고, 어떻게 보면 로토코 카피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로토코 호소인 같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무슨 이야기 할래 또.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떤 산으로 온 것 같은데,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을 이제 되돌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진짜 나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에 굉장히 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그 나를 찾는 어떤 지금 모험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도 안 만나고 뭔가 더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찾아보려고 하고, 글도 이제 요즘에는 일기를 근데 자주 쓰지는 못해. 옛날에는 매일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약간 반 일기 반 에세이만으로 커뮤니티에 제가 매일 달리기 일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일기 욕구가 해소가 돼가지고 일기를 잘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글을 통해서 점점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커뮤니티에 쓸 수 없는 지금 정말 나에게 딱 포인트 질문들. 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싶니? 넌 지금 재밌니? 넌 지금 오늘의 하루는 어땠니? 그럼 내일은 뭐 할래? 뭐 어떻게 살고 싶니?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내 자신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점점 나를 알아가고 있다. 근데 알아가면서 내가 깨달은 점 하나는 뭐냐면 그겁니다. 어쨌든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그거 하나 알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긴 또 토크를, 야 근데 20분을 넘게 털고 있네.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 뭐 물론 영양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내 어떤 느낀 점 이런 걸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인생 스토리, 이야기 보따리, 저 사람은 어떤 삶을 또 살았을까, 이런 걸 참 좋아한다. 그 정도. 그리고 이 내 좋아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제가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깨닫고, 또 이런 거를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고, 또 우리 채널은 왠지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겠죠. 왜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난 또 생각을 해. 대중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매일 달리면서 내 생각을 막 이야기 털고 토크하고, 이거를 그래도 잘 한번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남겨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극소수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공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또 어떤 포인트 있잖아, 주변인의 포인트.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11km 뛰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아까 3, 4km 날려먹었으니까 한 15 정도 됐겠다. 그럼 이제 계속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좀 뛰면서 생각해 봅시다. 와, 토크가 너무 길었어요. 자, 하나, 둘. 자, 현재 15km 5 페이스입니다. 야, 이제 또 비가 조금씩 축척 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요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찻잔 너머 오르카카. 야, 이제 절로 가다가 보통은 이제 좌회전으로 꺾는데 3km 지금 날려먹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더 채우고 피니시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5km 남았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호이 남행열차에 아라카타타 흔들리는 차차 너머 호라 흔들어도 옆에 안 떨어지죠. 한 물이 흐르고 호호호 비는 물이 흘러도 세이 흔들리는 차차 너머. 아이 좋다. 가자 화이팅. 어이. 자, 여기 이제 17km 약간 6분 페이스로 터치 반합니다. 마지막에 조금 천천히 속도를 더 낮췄어요. 천천히. 몸이 아무래도 오랜만에 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신나서 뛰었는데 데미지가 오긴 온다. 야, 확실히 하프부터 장거리가 맞아. 하프부터는 확실히 오랜만에 뛰니까 몸에 데미지가 쌓이는 게 확 느껴져요. 하나, 둘. 자, 현재 19km 600 페이스. 심박 아직 160입니다. 심박이 왜 이렇게 높지 근데? 신기하네. 천천히 뛴다고 지금 뛰고 있는데 심박 무지하게 높습니다. 마지막 1km.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200m. 하나, 둘. 하나, 둘. 가자. 이겨. 하나, 둘. 이겨. 하나, 둘. 자, 이제 10m 남았습니다. 10m. 하나, 둘. 하나. 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5km 페이스. 막판 올려보자. 가자. 가자. 뛰어. 죽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죽어. 하나, 둘. 하나, 둘. 자, 500 페이스. 끝났다. 20km LSD를 목표로 달렸지만 약간의 LSD라기보다는 좀 조깅에 가깝게 했습니다. LSD보다는 조금 빠르게 달리게 되었다. 날씨가 아무래도 비도 오고 막 우천 날씨다 보니까 좀 저도 몰라게 또 신나서 또 저는 또 오버페이스 한 번씩 때려주는 게 또 약간 저만의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와, 100km를 완주했고 나발이고 그건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장거리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잃어버린 3km에서 4km까지 치면 한 23, 4 정도 뛴 것 같은데 다음 주 원래 바로 30 정도 바로 훈련을 LSD 주말에 할라 했는데 30 안 될 것 같아. 지금 체력이 이렇게 오버를 하게 되면 다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20이 바터. 그러니까 다음 주는 25 이렇게 천천히 30까지 한번 주말 장거리 조금씩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30도 한번 갔다가 20도 한 번 더 갔다가 이렇게 좀 섞어주고, 왜냐면 또 매주 지금 당장에 뭐 마라톤 빡센 게 지금 당장에는 없으니까 좀 조절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 마라톤 만약에 가게 되면 그것도 37km니까 그것도 그때 6월 초쯤에 또 장거리 훈련하면 되니까 5월은 조금 몸 관리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한 줄 요약. 이어폰, 스포츠 이어폰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왜 필요한지 남겨주시면은 한 분은 새 거를 드리고 한 분은 저의 땀이 묻어있는, 물론 이거 좀 최대한 제가 물티슈로 세척해서 케이스에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물용을 하나 받았는데, 그리고 제 썰하고 하나 받고 이렇게 협찬을 2개 받았는데 제가 둘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셔야 모닝런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듣는 게 더 저에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긴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연휴 동안 또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아침에 또 낭만 달리기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낭만 이제는 낭만입니다. 낭만, 대낭만의 시대. 낭만이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좀 있는데 이 할 말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